다시 한번 2025학년도 소명나무학교 2차 입학설명회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저희 우편에는 우리 재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잠재적 동문들이시고 또 우리 학교에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소명나무학교를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용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또 기독대안학교를 세워야 했을까? 용인에는 참 많은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자녀들도 다 기독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국제 학교도 보내보고 또 다른 우리 기독대안 학교도 보내보면서 함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찾아가 보고 커리큘럼도 보고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웬만한 학교는 저희들이 안 가본 데가 없고 또 모르는 학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학교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 세워야 했을까? 이 얘기가 되게 길어서 절대 5분 안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많은 요청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 가정 보고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도 있었지만 그 요청 때문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릴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 두 구절이 이 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4장 전체를 읽지 않는 이유는 너무 길고,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다음에 4장이 있고요, 4장에서 범죄한 우리 인생이 에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너무 멋집니다.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악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목축을 아주 시스템을 갖추고 목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어요. 우리 이 시티 개념 자체가 이미 이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화려하고 스펙도 좋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많아 보이는데, 창세기 4장을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파괴적이고 살인적입니다. 라멕이 기분 나쁘다고 소년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돌아와 가지고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살인 창가를 부릅니다. 끔찍합니다. 밖에서 보면 되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반짝거리지만 창세기 4장 안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소름 끼치도록 파괴적이고 살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장 제일 마지막에 딱 두 절이 가인의 후예가 아닌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24절까지 가인의 후예들은 화려하지만 문명을 이루고 이기를 누르지만 여호와하고 상관없는 세대였고요, 에노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력서를 보면 딱히 뭔가 내세울 거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창세기 5장부터 흘러가는 역사는 그 화려했던 가인의 후예들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에노스의 후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인을 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실 때 가인의 후예를 쓰지 않으시고 이 에노스의 후예를 붙잡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뜻을 완성하셔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명나무학교를 부족한 가운데 세울 때 저희 자녀들을 보내보면서
이 기독성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어떻게 학교 교육, 이 아카데믹 어빌리티를 잘 키워줄까? 여기도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또 목사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독성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서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나머지는 큐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영국에서 1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돌아와서 우리 종신대학교, 종신신대원, 종신병교원에서 쭉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오면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라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기독대안학교마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침 받지 않고서는 절대 기독교적 세계관은 생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알 길이 없거든요. 예배할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부담이 뭐였냐면, 성경 66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는 이 에노스의 세대, 이 세대가 나와야 하나님의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대, 그 세대 세우라고 이 소명나무 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11건씩을 제가 직접 매일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른 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맡기지 않고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1시간씩 우리 아이들하고 1년에 11권씩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가르칩니다. 대학생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옆에 와 있는데요, 가르쳐 보면 물론 저학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시작할 때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삼키고 소화하고 자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6년 졸업을 하면 성경 66권을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배우고,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질 때 소명나무학교에서 제가 큐티 못하게 하거든요. 큐티는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을 가져올 때 해야 되는 게 큐티인데, 인풋이 없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웃풋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큐티를 저희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그 안에 탑재되고 내재된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고 큐티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담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부모님들 만날 때,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이곳에 오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세대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일은 제 혼자 할 수 없고요, 우리 학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짧게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된 그 말씀과 또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성에 대해서는 저들을 이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잘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학교에 또 하나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무형의 자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학교에 너무나도 귀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는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보게 해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학교 들어가 보시면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이 시간 저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교과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주실 것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Q&A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전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과 학교 설립 취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나무학교 교장 이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 우리 그 큰 철학의 테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이블, 이 성경을 66권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11권씩 11권 이제 짧고 굵은 거를 목사님이 어떤 그 토대가 있어요. 그 기준을 삼아서 11권씩 배우고 있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짧은 거는 이제 또 세네 권을 금방 할 수 있는 분량과 또 긴 분량을 다 장별로 또 절별로 다 읽고 같이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각 반에 흩어져서 선생님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큐티는 하지 않지만 질문,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필기하고 쓰는 시간이 아침에, 매일 아침, 그거는 영교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에 관하여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 대안학교, 이제 이 교육의 다른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게 이게 대안학교잖아요. 공교육이 있다면 또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마다 자기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의 또 다른 방식의 형태인데, 이거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학교는 어떤 걸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교육을 선택하실 때 잘 기준 삼으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저희는 일단 말씀이 내가 기준이 아닌, 제가 홈피에도 썼는데,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또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평등한 교육을 원하는 저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했으면 좋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또 경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졸업여행을 우리가 대만으로 갔거든요. 6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니까, 중국어를 배워서 그거를 좀 미션을 주고 가서 뭘 또 사와라. 배웠던 것들을 실수하죠. 실수하고 틀리고 또 아이들이 모르고 그러면 영어도 섞어 썼다가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특히 우리 좀 이렇게 수줍어하고 중국어 시간에도 선생님 쓰기로만 시험 보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갔더니 입이 열렸어요.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 정말 헛되지 않은 시간이구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나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게 과목별 선생님이시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무형자산, 이분들이 왜 여기 오셨지 할 정도의 분들이에요. 왜 여기 다른 데도 훨씬 더 좋은 대우와 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뜻을 합해서, 저는 이거 주님의 은혜라고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신 선생님들, 그 분야에서 오래 티칭을 하시거나 또 연구를 하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이 용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한 뜻으로 이걸 세워가고 있는지는, 저는 참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를 세울 때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이게 제일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것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거를 세울 때 이거를 고수했거든요. 담임제로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관리가 잘 되고.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한 아이가 그 담임에서 모든 과목을 배우게 되면, 담임을 잘못 만나면 이제 그 아이는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또 부모님하고 안 맞으면 또 이제 부모님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다양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고수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학을 풀 수 있죠. 근데 제가 제 방식으로 가르치니까 얘를 계속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학 선생님은 딱 보시더니, 아 네가 세로로 풀고 있구나, 가로로 풀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보이시니까 아이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어도 이게 네 분의 선생님이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초등이지만 각 과목별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고수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꿈이 커질 수 있게 선생님이 더 멀리도 던져주시고, 아 이렇게 연구해 봐봐봐, 이렇게 해보는 게, 이게 전문 선생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아이들을 깊이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셀프 스터디인데, 아 이게 너무 잘 되면 좋겠죠. 우리가 한 2년 했잖아요. 이게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더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제일 큰 어 포인트는 재밌으면 돼요. 재밌으면 밤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어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그게 게임이고 영상 보는 거고 미디어고 재밌죠. 밤새 할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한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어떤 뭐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남편을 만나기 쉽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아 이게 익숙한 거를 나는 사랑이고 이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게 영상이고 게임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익숙한 경험들이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야 되고, 사람의 표정을 읽어야 되고,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이게 영상 미디어는 굉장히 제한합니다. 저는 게임은 무조건 반대고요. 학습 게임도 저는 웬만하면 미디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면책을 읽고 긴 호흡을 볼 수 있어야 사람과 사람의 대면하는 것도 훨씬 익숙해질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빠른 이 스마트폰은 소지 가능하지만 우리는 게임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영상도 굉장히 제한합니다. 이 영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를 제한해야, 그 어떤 분들이 "아 이게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의사분이 "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학교 아이들 보면 다 같이 하니까 가능해요. 다 같이 하니까. 나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미디어에 노출이 됐다, 우리 이제 반이 작다 보니까 선생님이 금방 잡아냅니다. 애들 눈동자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 수업할 때 딴 생각에, 선생님 얼굴이 네모로 보여요, 마인크래프트로 보여요,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었고 전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조건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연구가 되려면 아이들이 이 수업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데, 이런 미디어 노출이 많은 애들은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진짜 순수하거든요. 막 작은 서울랜드 가서도 너무 재밌대. 이게 뭐든지 재밌어하고, 이게 아이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자발적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부단히 노력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 매번 시험 보고 애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젤리와 뽑기와 뭐 다양한 게임으로 이 수업에 임하게 재밌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거. 네. 모든 교육을 다 하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 시기에 안 하면 나중에 10 배, 20 배, 30 배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들. 언어. 네. 언어는 좀 너무 피부로 와닿죠. 나중에 영어를 배워보려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점심 먹은 이후, 이제 좀 이따 교감 선생님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점심 먹은 이후로부터는 영어를 사용해야 되고, 영어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언어, 이 적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악기 수업도 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꼭 배워야 하는 거, 또 인성,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거, 또 예의, 예절,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하는 것들,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그러기에 선행, 네 이거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화는 좋은데 선행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은혜인데,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리크루트한 것도 은혜고, 이 아이들이 아이마다 달라요. 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짰는데도 이 아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매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 싫어하고 왜 이런 반응이 나지. 제일 큰 장점은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아침 조례 때도 회의 때도 아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제 10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는 각도가 다 달라서 너무 풍성해요.
제 시간엔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얘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럼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 아이에 대한 다각도적인 제가 원했던 교육입니다. 네, 한 담임제로 그분이 혼자서 왕이 돼서 그 아이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애 친구들이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 금방 잡아내요. 선생님들이 아주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체육 시간에 조금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밥 먹기 부실한가? 이런 거부터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스트유를 저는 꼭 모든 사람이 각 분야 1등이 돼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성경적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히 살아야 되고 자기의 것에 내 최대치를 끌어내야 되고 이거는 원하지만 왜 꼭 모든 사람이 1등이 돼야 되나 이런 교육을 원치 않. 이 베스트 유는 내 자신에 대한 베스트 유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교육의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초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송예음입니다. 저는 홈스쿨을 하다가 제가 5학년 때 소나초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소나초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어색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적응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친절하고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제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관심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4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 영어 수업, 나가서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창조숲, 아침마다 배우는 성경, 방과 후에 하는 풋볼까지 이 모든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창조숲 시간에 즐거웠던 기억은 겨울에 산에 가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뿌듯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방과 후에 배우는 풋볼 시간이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풋볼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점점 여러 기술도 배우고 연습하면서 팀워크도 배우고 전략도 세우고 패배할 때 속상함과 승리할 때 기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나초 졸업을 앞두고 대만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중국어를 직접 써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새벽에 미션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처음 보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한국에서 조사했던 곳을 실제로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만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집에 오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신 분들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소명나무 초등학교 교감 브라이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Teaching Philosophy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대안학교, 대안적 성격의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왜 오셨어요? 왜 이런 학교를 찾아다니시나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대문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묻는 얘기가 재밌게 학교 다니는 걸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그냥 재미하고는 좀 구분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숙제 안 하고 놀고 하면 재밌어요. 즐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행복이 뭘까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 재미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얘기했을 때 저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답안이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는 답안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아이들도 하고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나무 학교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비전을 찾아가는 장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에 누웠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곳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에 맞게 비전을 찾아가는 장소구나.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잠들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비전을 찾아가는 첫 번째 그 여정의 시작이 저는 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곳에 우리 목사님, 교장 선생님 이전에는 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셨는데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미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학교에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교사예요. 사실은 작년에 3월달에 개교를 했는데 2월 중순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됐어요. 이전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다가 옮길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이전에 뵀던 목사님 또 사모님 학교를 하신다 그러는데 마음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실까 하셨을 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17년 동안 생활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이런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느꼈던 감정들이 계속 되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생들 가르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쪽이 저희 포커스였는데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말랑말랑해서 부모님의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 굉장히 중요한데 일주일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이거든요. 학교의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너무 빨리 흡수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등학교에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초등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해왔던 일이 초등에 대한 일들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속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 한번 가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구하는 그 사인대로 주시면 제가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일하는 곳을 사명지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제가 구했던 사인이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뭐 이전에 학교들도 훌륭한 학교고 좋은 목적으로 지어졌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마음으로 품고 내가 직장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 그게 조금 제 마음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선생님 뵙고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말이 아, 이곳에 벌써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군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쪽에 죄송하지만 사직을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려보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없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10년, 20년, 30년 후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가 함께 양육하고 생활하는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업계라고 표현해서 이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자기가 맡았던 그 1년간의 시간을 무사히 보내면
다음 선생님한테 인계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폭탄 돌리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터지진 않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지 않고서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하나의 철학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재밌는 학교 생활, 그냥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학습에 대한 얘기 많이 비중을 안 두셨어요. 근데 저희는 학습에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면 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또 거기에 열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것을 맞춰주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또 그런 아이들을 또 데리고 모든 아이들을 같이 똑같이 보고 같은 것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먹여주고 또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교육을 저희들은 꿈꾸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아이들이 정확히 알고 중학교 가기 전에 그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세우시는 분들 또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좋은 철학들 어느 학교를 가도 그 철학 자체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고 또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어떠한 선생님들을 만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드시지 않은 것처럼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아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레이딩 시스템이 없어요. 뭐 A, B, C, D 이렇게 아이들을 letter grade 줘가면서 어떤 낙인 찍는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넘버 그레이드도 없습니다. 뭐 90점, 80점 없습니다. 시험을 보긴 하지만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알고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내가 몇 점이고 내가 어떤 그레이드를 받아서 이 친구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아닌 참여와 노력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향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각각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저희 학교 시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고 그리고 수학과학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학교에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게 되고요. 오게 되면 아까 화면에서 학교 홍보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MYB라는 걸 해요. Move Your Body인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덜 깬 상태로 학교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니면 여름에는 또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체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국민 체조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필요한 발달에 필요한 부분들,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뭐 셋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정신을 깨우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성경 시간 저희가 시수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수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30분 정도의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도 기독학교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학교였지만은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학교는 성경 시간이 준비되지 않고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듣고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저희 학교의 성경 시간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구절에 맞는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생수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도 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매일 느껴요. 말씀을 나누면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이전에 저를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 했을 때는 기억나는 게 그냥 좋은 얘기 해주셨어 오늘 이런 정도였다면 아이가 성경에 어떤 맥락을 꿰뚫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매일매일 2시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수학, 창의수학, 과학, 창조수, 국어, 중국어, 독서, 사회 과목이 있고요. 저희 사회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사회를 가르치진 않고요. 3학년 때부터 한국사 3, 4학년 때 배우고요. 5, 6학년 때 세계사를 배웁니다. 음악 악기 수업이 있고요. 미술, 체육, 다음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 수업은 담임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가치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리큘럼 시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나무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까 저희 학교 담임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담임 선생님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6학년 반에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는 달빛 선생님 최경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수학교과, 과학교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메인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제 요 교과서에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교과서는 이제 안에 이제 전시를 해놨지만 한번 펼쳐보시면 수학책인데 숫자보다 글이 많고 그림이 많고 빈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빈칸이 많다는 건 뭔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글을 읽어야 되고 글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이제 원래는 이 옆에 있는 소명학교에서 10년 정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중학생 때 조금 더 잘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 좀 이런 것들 잘 배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막상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오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도 잘하고 연산도 잘하고 해야겠지만 보다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과연 나 혼자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걸로 응용해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읽기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겠다. 그거를 이 어린 시절에 좀 많이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부분 이제 앞에 화면에는 지금 저희 수학 이제 철학을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만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 수학에서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수학과 이제 더불어서 창의 수학이라는 이제 교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베와 이런 이제 교구 수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뭐 오르다 같은 이제 보드 게임 형태의 것들을 교구들을 활용해서 자 아이들이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갖고 이제 계속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색연필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색깔체는 색연필 아니고요. 생연필이에요. 그러면 생이 뭐야? 그러면 생각하라. 연습하자. 필기하자. 요 세 가지가 제 수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학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써 내려가고 이제 안에 가 보시면 노트 같은 것들도 같이 전시해 놨으니까 또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탐구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지금 이쪽에 써놓은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부터 마지막 별 5개까지 제가 초등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거 잘해요. 많이 늘었어요. 질문부터 한번 순서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네,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 때 선생님 교과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라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업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인지 거기 시크한 얼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시크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콜록콜록 약간 시크한 걸 아이들이 표현한 것 같아요. 시크한 이제 얼굴인 것 같고요. 뭐 매일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질문.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 선생님은 질문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왜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구나. 그리고 이해하는 걸 강조하는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와줘서 되게 이제 고마운 상황이고요. 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길러주고 싶고 자꾸 질문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석하고 노트 쓰고 질문 만들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과정 자체가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것들은 이따 마치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남학교에서 국어와 독서를 담당하고 있는 구지선 해바라기 선생님입니다. 저는 앞서 나온 달빛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소명학교 3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몸소 체험한 만큼 또 그 필요성 또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국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어를 가르치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를 바라면서 이 국어와 독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23일이니까 23번 국어 지문 읽어볼래?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나 아니다 하고 정말 감사하다. 오늘 국어 시간에 한마디도 안 했네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안타깝게도 소명나무학교 학생들은 꼭 한마디씩은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네, 저희 한 10명의 그 정원 아래에서 정말 한 명 한 명씩 아이들이 어떻게 읽고 쓰고 사고하고 있는지 저희는 더 면밀히 살피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 AI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도입되는 추세인데 이 나라의 결정 하나로 이 내가 반대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도 우리 학교도 이제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국어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되 어떤 미디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직접 종이 프린트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패들릿이나 아니면 영상 매체 만들어 오기 이런 과제들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초등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지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국어 지문을 활용하되 조금 더 아이들이 오리지널하게 종이에 쓰고 적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평생 모르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는 쓰는 걸 잘 못하는 친구구나라고 스스로를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휘가 많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휘력 교재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물론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도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집을 풀고 내는 것에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중요한 학습 태도이고, 그 태도가 갖춰졌을 때 중고등에 갔을 때도 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독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학기에 4권 정도의 필독서를 지정하고 있어요. 주로 고전 명작이나 경제, 환경 파트에서 필독서를 채택하고 있고요. 책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은 사실 많아요. 뭐 한우리나 이런, 저도 한우리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책의 줄거리를 묻는 형식의 독서 활동들이 많아요. 책을 너가 정말 정확히 읽었니? 그 인물의 이름은 뭐야? 그 인물이 뭐를 했어? 근데 그렇게 취재하듯이 책을 묻다 보면 아이들은 책을 대할 때 긴장하고 싫고 어렵기만 한 존재로 인식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그래서 이제 책의 줄거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토론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두 가지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질문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체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장점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듣고, 난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해, 넌 이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사실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책의 줄거리를 묻기보다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노인은 약속했던 성지순례를 다 마무리하였지만, 또 한 노인은 성지순례는 비록 마치지 못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노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더 칭찬하실까? 저는 성지순례를 더 완벽히 한 노인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그 노인을 더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독서 기록장을 매주 한 번씩 제출해요. 어휘력 교재와 동일하게. 그래서 독서 기록 장에 이제 페이지 수를 기재해서요. 이런 독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내가 책을 얼마큼 읽었는지 가시화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이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온 오브제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책을 조금 더 재미있게 경험하고 책을 싫어하지 않는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인데 성경은 이미 많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고요. 저희 소명나무 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 선생님들끼리, 영어 선생님들끼리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VTCS Passport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봤습니다. 저희 영어 프로그램은 일단 시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시간이고 일주일에 10시간이고 하루에 2시수씩 있는데요. 오후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2시수가 이제 연속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기내식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시겠죠?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여기가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영어만 사용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영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접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따라서 영어를 배운다고 표현하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지만, 영어를 배우는 그 효율성, 그 속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뇌가 이미 반응을 하는 거야. 이 시간 후에는 영어를 써야 돼 라는 반응. 그냥
랜덤하게 어떤 시수를 정해서 교실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시간은 영어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 영어의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을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쓰고. 근데 저희는 2시간 동안은 오롯이 영어만 쓰게 되니까 아이들이 크게 부담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어를 공부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처음에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영어 또 다른 이제 중국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다양한 외국어들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시험과 연관시키고 점수와 연관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영어, 중국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여기 한국말 못하는 사람 있어?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다 들어요. 그러면 일로 나와서 한번 네 생각을 얘기해 볼래? 그러면 다 쭈뼛쭈뼛해요. 왜 그럴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득하게 돼요. 자신감이라는 부분. 영어를 소통이라는 도구로 생각했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영어만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요. 눈동자를 굴려가면서 머리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한국말을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요. 저는 그 시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Spit it out! 뱉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뱉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당황해서 뭔가를 막 툭툭 던져요. 그게 priority. 네가 하고 싶은 거의 핵심적인 얘기들이야. 그걸 했을 때 선생님이 알아들어. 어떤 친구가 체육을 하고 났더니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요. 물 좀 마시고 와도 될까요?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제가 spit it out. water.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죠. Go ahead. Go out and then drink water. 아이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나갑니다. 내 얘기를 선생님이 아셨어. 저희가 반을 4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레벨이란 단어를 저희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을 그냥 학년으로 묶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 미리 영어 교육을 해왔던 아이, 처음 하는 아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나이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벨로 정했는데 아이들한테는 레벨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나라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 이름으로. 그래서 ABCD를 배우는 단계의 아이들은 South Africa라는 반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닉스가 끝난 친구들 글자를 보고 어떻게 읽는지 발음할 줄 아는 친구들은 UK, United Kingdom, 영국이라는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친구들 글이든 말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USA, 미국반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을 가감없이 생각난 대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친구들은 아르헨티나라는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고 아르헨티나? 거기는 메시? 축구 잘하는 메시? 거기는 스페니시 쓰는 나라인데 영어 쓰는 나라가 아닌데 왜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조금 더 촉이 빠르신 부모님 뭔가 선생님이랑 연결이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자녀분으로 그곳에서 성장하신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고 UK 영국반은 영국에서 유학하신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고요. USA는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가르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셨다가 학창 시절은 또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반을 일단 나눠주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너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저희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내가 ABCD는 알고 파닉스는 아는데 USA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막 선생님이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UK 영국으로 여행 갔다 와도 돼요? 가봐 한번 가봐.
그래서 네가 거기서 살고 싶으면 이민을 가도 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탐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영어 반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저희 반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들어왔는데 인지적인 측면에서 벌써 4학년, 5학년이 됐기 때문에 아는 건 많아요. 학원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뭔지는 알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긴 알겠는데 손은 계속 들어요. 질문을 하면 I wanna say 막 얘기 손 들어요. 근데 시키면은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가 원하는 것들을 spit it out, 그냥 뱉어봐. 이거를 막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뱉어봐 했을 때 아까 그 친구 water 얘기하고 I'm sweating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고 it's hot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표현법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에 공교육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제 안 해왔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그러면 대부분의 여기 부모님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I didn't do my homework. 조금 머리 쓰는 친구는 I didn't bring my homework. 했는데 안 가져왔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줘요.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인사하는 거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저희는 그래서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표현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숙제를 안 해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Mr. Brian, I'm not with my homework.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와,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I'm not with my homework. 우리 학원에서 같이 with, 뭐뭐와 함께라는 이렇게 전치사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I'm not with my umbrella. It's raining outside, but I'm not with my umbrella. 우산 안 가져왔어라는 표현을 왜 with를 쓸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용되고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Where did you learn that? Who told you that?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냥 자기가 지금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툭 튀어나왔대요. 저희가 표현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 친구는 그 한 가지 표현만 씁니다. 근데 아이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면 100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창의성입니다. 제가 영어 교육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의성 중요한 건 잘 압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17년이라는 시간을 있었지만은 그 창의성 미국 학생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다 끝나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얘기의 주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가둬두지 않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정답으로 줄 세우지 않는 교육. 저는 그거를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을 때 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평가를 해서 이 친구의 수준이 어떻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또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부모님과 상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교원인가 하는 단체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막 고등학교 2학년 이 수준의 영어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결과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한국식 교육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깨지 못하는 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공부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원에 가서 뭘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국어도 마찬가지, 중국어도 마찬가지, 어떠한 언어도 소통이 목적이 돼야 아이들이 그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선생님 위주의 교육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고 뇌를 디자인하셨을 때 이 문법이랑 같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공교육에서조차 문법이라는 걸 함부로 접근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문법은 대학교 가서 제대로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쓰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하지 절대적으로 이 문법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도 문법의 틀에 아이들을 가두지 않아요. 저쪽에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 저희 클럽 활동 중에 영어로 신문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서툴지만은 자기 표현들을 영어로 했어요. 읽다 보면 문법적으로 틀리네, 놔둡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걸 건드리면 선생님들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렇게 쓰면 한글로 썼을 때 한글로 틀리는 건 어머님들이 그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게도. 뭔가 1학년 친구들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맞춤법 틀렸다고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어를 틀리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국 교육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 디자인하신 그 속도와 단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배워나갈 수 있게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하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지금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는 다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개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시킬 그러한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이것들은 5개 반이 될 수도 있고 6개 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어 우리 교장 선생님 거의 완전 네이티브시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자녀로서 대만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 뵀을 때 대만 사람이신 줄 알았어요. 그냥 한국말보다 중국어가 훨씬 더 능숙한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어도 아이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즐겁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어로서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 중국어를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면 또 그런 부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어 한자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창조숲 저희 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변 보시면은 다 자연이 학습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자연, 그러니까 생물, 어떤 물리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3학년 때부터 과학 또 이 교실 안에서의 과학 수업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집이 이제 그 교육 열기로 뜨거운 그 지역이긴 한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저희 자녀 키울 때 절대 그런 가치로 돌아가지 말자 했는데 한 달 만에 저희가 고민에 빠졌어요. 주변에서 하도 왜 이거 안 시키고 있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 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이라는 지역을 찾아서 왔고 이곳에서 아이들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원하는 이 자연 놀이터에서 충분히 자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창조숲이라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으로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용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서울권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탑 클래스의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모든 곳 돌아다니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드신데 산으로 다 이렇게 여름에는 요 개천에서 또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숲이라는 이 수업도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특별화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사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반 사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 보시면 내고장 알아가기, 지도 읽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이 다 역사 과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4학년 때 국사를 배웁니다. 한국사. 5, 6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는데요. 이 역사를 보는 방법,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의 시야가 터집니다. 아이들의 퍼스펙티브,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를 말하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보는 것과 이 친구가 보는 게 다를 수 있구나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또한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학습의 과목들이 다 나옵니다. 뭐 음악도 역사 속에 나오게 되고, 미술도 나오게 되고, 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역사 과목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걸 뒤늦게 배우는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세상을 보는 관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보면서 현재를 해석해내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국사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 전공 중에 이제 한일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을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요.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가치관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가치관이 필요할까? 지혜,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낼 때 내가 선조라면, 그때 당시 임금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써오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잘할 것 같아요.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피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써온 걸 보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떠한 행동들을 할 것이냐,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국사, 세계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음악미술이 공부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탤런트고 이것도 학습의 과정이다. 내가 음악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한테 주신 탤런트가 음악미술이라면 이걸 발전시키는 게 맞지. 국영수를 못하니까 너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걸로 해봐. 이런 시대는 진짜 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음악 수업에서 이론과 합창을 배우는 수업이 있고요. 악기 수업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의 대안학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악기 수업의 보조도 받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첼로와 바이올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다양한 악기로 우리 학교를 거쳐가면 1인 1학기는 제대로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미술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외부에서 선생님이 강사분으로 오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고 아이들한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양한 작품으로 그냥 그리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기발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흥미를 끌면서 또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네, 체육 수업인데요. 체육 수업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를 어떻게 아이들이 갖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고, 단지 즐겁게 공놀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선생님께서 자극시켜 주시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 속에서 한 친구가 체력이 좋아져야, 우리 앞에 나와서 있던 친구도 체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면 저도 너무 힘든데 아이들 척척척척 해냅니다. 스쿼트 막 30개씩 아침에 하고요. 푸시업을 요 조그만 친구들이 20개씩 막 해요.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별명 중에 하나가, 여기 체육 특기생들 뭐 다니는 학교예요. 얼핏 보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네, 저희 아르헨티나 반 데니엘 선생님, 아까 찬양 인도해 주셨던 영어 선생님이자 체육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년 이상 태권도 사범으로 계셨었어요. 근데 뭐 태권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도에 관련된 부분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좀 안 맞다고 하셔서 어쨌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영어로 진행하십니다. 몸으로 뭔가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몸으로 취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고 몸으로 배우는 이 언어를 배우는 또 다른 시간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다음 수업이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으로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 같이 어떤 배워야 되는 학생으로서의 태도와 성품, 예절, 또 학급 자치라는 것도 그 안에서 실현해 보고요. 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있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각 과목에 대한 시간은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학생이 학년별로 TO가 조금씩 지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이 돼 있고요. 10명에서 정원에 입학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있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정원으로 입학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숫자는 많은 학생들을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의 욕심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지금 내년에 2학년 올라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4명이 지금 현재 TO로 남아 있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2명이 남아 있습니다.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 정확히 제가 말씀 안 드린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TO가 거의 없어요. 1명에서 많아야 2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1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빨리 입학 원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TO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폴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멘터, 멘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학년 친구와 저학년 친구를 짝으로 묶어줍니다. 한 학기에 2번 정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고학년 친구들이 저학년 친구들을 케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또 아이한테 들어요. 아이들의 테스티모니를 듣게 되는데 와서 이 친구가 저한테 5학년 친구예요. 와서 선생님 제가 이 2학년 친구들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뭘 깨달았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동생의 락커를 정리해주고 막 정리하는 걸 가르쳐주고 가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건 거 가르쳐주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생각났나 봐요. 5학년 친구인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하고 반대로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멘터가 되어주는 고학년 친구도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멘티 동생들 같은 경우도 형들 누나들을 따라서 뭔가를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매주 목요일 시간마다 같이 만찬을 저희 합니다. 그 학년끼리 평소에는 먹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형 누나하고 어울려 가지고 둥글게 모여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한테 하지 못하는 고민을 자기 형 누나한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들을 들으면 얘가 그런 생각을 해? 얘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2학년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 폴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배움과 섬김이 일어나도록 기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 저희가 일주일에 수요일 7교시 같은 경우에는 클럽 활동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5개가 있습니다. 클럽이 아트 앤 크래프트는 뭔가 공작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기심 놀이터는 저희 아까 수학과학 선생님이랑 또 다른 선생님이 같이 슈퍼바이징 해주시는데 아이들끼리 게임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아니라 놀이를 개발해 보는 시간이에요. 건전한 놀이를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재밌는 놀이를 개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언스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이고요. 비전 타임스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English newspaper, 영어로 아이들이 기자가 돼서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작성하고 신문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명의식, 소명의식 가지고 이 클럽 활동도 잘 참여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아까 나와서 찬양해 주신 선생님 다니엘 선생님 통해서 기타도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독특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헬라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그래서 그 클럽 시간에 두 친구가 목사님하고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5가지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클럽 활동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이면 저희가 허락을 해주고, 한 학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잘 운영이 되면 다음 학기에 정규 클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Collaborative PTC, Parent Teacher Conference인데요. 이것도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다 만나서 아이에 대한 학습과 또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면접 보는 분위기 같으시죠? 부모님 오시면 좀 놀라세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조금 이제 긴장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비전대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저희 학교를 이걸 안 하신 분은 반밖에 모르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은 꼭 참석하시고, 아버님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아버님들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 오신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교육에 있어서 어머님들의 역할이고,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자녀 교육은 조부모님의 재력과 어머님의 치맛바람과 아버님의 무관심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님들이 이 교육에 관심 가지신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버님들께서 반신반의하시고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대안학교를 가? 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버님들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정말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어쨌든 오셔서 들으시는 이 과정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신 아버님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들도 PTC 오셔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어머님만 들으셔서 전달 받으시면 뭐 다 학교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그 절절한 마음과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과 전달받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아버님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 방문이 학년 초에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요때 거쳐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정을 뭐 환경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더 아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더 우리가 serve, 더 해줄 수 있을까를 찾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치 못하게 가정이 오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학교에서 따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이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 현재는 저희가 소명나무 초등학교 답사 프로그램이라고 줄여서 소나답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의 어떤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리 탐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학교에 와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틀 1박 2일 정도는 현지에 가서 자고 그 지역을 답사하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다 이루어집니다. 네, after school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학교의 사정과 잘 맞는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업과 이제 스포츠 클럽 위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악기 수업은 피아노, 바이올린, 뭐 첼로 배우고 있고,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아까 한 친구가 풋볼 얘기했잖아요.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인데 진짜 풋볼은 너무 거칠고 굉장히 그 매스큘린한 그 남성적인 스포츠예요. 근데 여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래그 풋볼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래그 깃발을 달고요. 요걸 잡아 떼면 태클 당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민첩성이라든지 또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트랙 앤 필드라 그래서 육상 관련된 과목도 방과 후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